자, 안녕하세요. Linear Algebra for Statistics 그 첫 번째 챕터 Derivative 미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두 번째 두 가지 강좌 준비된 것들 중에 자, 두 번째 강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상 함수, 다변량 함수, 미분 함수, 편미분 함수, 헤이시안 행렬을 봤고요. 자, 이번에는 합성 함수에서부터 연쇄법칙, 다변량 함수의 연쇄법칙, 최적점과 안장점, 자, 제한된 조건에서의 최적점 찾기, 테일러 정리, 평균값 정리, 그 다음 테일러 급수를 끝으로 미분이란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포짓 함수인데요. 컴포짓 펑션, 합성 함수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뭐냐? 자, 매핑이 F라는 매핑이 있고요. 그 다음에 G라는 매핑이 있습니다. 자, F라는 매핑은 X에서 Y로 가는 매핑이고요. G라는 매핑은 Y에서 Z로 가. 그럼 결국은 X에서 Z로 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매핑을 H라고 하자. 자, 그러면 요걸 요렇게 써도 되겠네요. F of X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G 안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라 라고 정의가 되는데, 요걸 요렇게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뒤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걸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를 이제 계산해 봐라 이런 건데요. 자,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convergent function이라고 한다. 자, 두 함수가 합성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좀 뭐 예제에 어떤 수학 함수가 h of x가 있는데 요것을 x가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f라는 매핑, 그 다음에 y를 집어넣어서 z가 나오는 g라는 매핑 두 개로 각각 구분해봐라 라고 하면 하나만 해볼까요? 이거는 지금 안에 거를 먼저 계산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자, 요런 f of x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결과물을 y라고 두면 y를 10승을 하는, 즉 이 y를 10승을 하는 요런 y의 10승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함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연 그림으로 나타내면 컴포짓 함수는 x에서 y, y에서 z로 가는 건데, 자, 요게 이제 f라는 매핑이고 요게 이제 g라는 매핑인데요. 자, h라는 매핑은 뭐다? 여기서 1로 바로 가는 거니까 f 거쳤다가 g로 가니까 f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 한다. 요렇게 쓸 수 있고 요렇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컴포짓 펑션에 대한 미분을 하고 싶어요. 예. derivative 펑션을 구하는데 컴포짓 펑션을 대상으로 하고 싶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룰이 자, 체인 룰이라는 겁니다. 이 체인 룰은 특히나 딥 러닝에서 자주 쓰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 딥 러닝은 사실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아주 긴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아마 우리가 자주 요 체인 룰을 씁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z라는 것은 y로 구성된 함수고, 그 y가 x로 구성된 함수면 결국 z는 x에 대해서 x로 구성된 함수네요. 자, 그래서 이 z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러면 이 dz over dx 하면 되는 건데, 이 얘기는 이 y로 각각 자, z를 y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를 x로 미분한 걸 곱해주면 이건 사실 약분되는 거죠, 수학식으로. 그래서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체인 룰에 대한 예를 한번 나타내 있는데요. 자, x가 어떤 수학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있는데, 자, 요것을 자, h of x를 자, x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겠다. 자, 그러면 뭐냐? 이제 이 질문에 답하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컴포짓 함수예요. 자, 그러니까 컴포짓 펑션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 풀이 과정을 제가 적어 놨는데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y로 두고,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미분해서 두 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 곱해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 풀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전까지는 단변량 함수에 대한 체인 룰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다변량 함수의 체인 룰입니다. 자, 즉 w가 xy로 구성된 함수인데, 이 x가 요렇게 t에 대한 함수고 y가 또 t에 대한 함수예요.
자, 이럴 때 이 w라는 오리지널한 놈을 t에 대해서 미분하자. 자, 요런 질문입니다. 요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x, y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먼저 x에 관해서 미분하고 그 x를 다시 t에 관해서 미분하고 더하기,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y를 또 t에 대해서 미분하고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물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간단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보시면 Z란 애가 X하고 Y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멀티브레이트 함수인데 이 X가 또 U와 V로 다른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Y도 U와 V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질문이 지금 뭐냐면 이 Z를 U로 미분하고 W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각각에 대해서 여기 이제 연쇄 룰을 이용하면 요렇게 한번 계산, X로 미분하고 그 X를 U로 미분하고 또 Y로 미분한 다음에 Y를 U로 미분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앞선 페이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물은 이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V에 대해서 미분하면 Z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X를 V에 대해서 미분하고 더하기, 그 다음에 Z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를 V에 대해서 미분하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 각자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풀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각자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옵티멀 포인트, 최적값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들 포인트, 안장점이라는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단변량 함수가 있다 칩시다. f of x.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커브 모양이 f of x다. 이때 x는 x sub 0라는 포인트에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x sub 0인데요. 이 가로축이, 자, x축인데 거기서 f를 x로 미분한 곳에다가 x sub 0를 집어넣었을 때 0이다. 지금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이 말 뜻은 미분값이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극대값이라면 접선의 기울기, 즉 f prime of x sub 0가 이게 0이겠죠? 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미분한 것을 2차 미분 한 번 더 해가지고 그 값을 계산했을 때 그것이 0보다 작다. 자, 그 얘기는 어떤 경우가, 지금 이 그림이 그런 상황인데 어느 한 x의 포인트에 대해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는 아주 큰 양의 값이군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 다음 x가 좀 또 다른 점을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네요. 줄어들다가 0이 됐다가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점점 심각하게 기울기가 급해지죠. 즉 기울기라는 값이 아주 큰 양의 값에서 점점점 0으로 변했다가 또 점점점 다시 음의 값으로 가니까 기울기 값이 점점 작아지네요. 시간이 가면, 그러니까 x가 증가할수록 기울기 값이 작아지니까 2차 미분이 0보다 작다는 뜻이겠죠. 기울기 1차 미분 값이 x가 증가함에 따라 작아지는 과정에 있으니까 요 말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극대값이다. 맥시멈 포인트가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최대값을 가지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극소값인 경우다. 이 그래프가 극소값이면 여기가 만약에 이제 x라는 곳인데 이 점이 이제 x sub 0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1차 미분값은 0 되겠죠. 그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f prime of x sub 0는 0이다. 그 다음에 2차 미분이 0보다 크네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x가 증가함에 따라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접선의 기울기가 아주 작은 음의 값을 가지다가 그 다음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0이 됐다가 또 점점 커지죠. 그래서 양의 값을 가지면서 점점 커지죠. 기울기 값이 1차 미분 값이 점점점 커지는구나. 그 얘기가 이제 2차 미분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극소값, 지금 미니멈 포인트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봤던 것은 단변량 함수예요. 자, 변수가, 그러니까 도메인이 하나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도메인이 두 개면 어떻게 될까요? 도메인이 두 개일 때, 도메인이 두 개란 얘기는, 만약에, 자, 요까지가 자,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요까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하나, 둘, 요걸 만족시키면서, 만일, if, 이러면 이렇고, 그 다음 또 만일, 이러면 이렇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x는 x of 0, y는 y of 0일 때, 그 점에서 그, 표면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x라는 축이고, 여기가 y라는 축이고, 여기가 f of x, y라는 축이라, 자, 직각이라 합시다. 3차원 공간을 그린 거예요. 자, 거기에서 어떤 표면이 있겠죠. 자, 표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표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입체적인 산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느 지점, 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자, 여기가 x0, y sub 0다. 즉 여기가 x of 0고요. 여기는 y sub 0인 경우가 되겠죠. 거기서 여기 이제 극값을 가지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멀티베리에이트 펑션을 x로 미분해도 0이고 y로 미분해도 0이다. 이 조건이 만족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 보이는 수학식이 나오는데, 뭐 다음과 같은 2차 미분을 해가지고 두 개 곱하고 그 다음에 각각 한 번씩 미분해서 이승한 것을 뺀 것이 0보다 크다. 지금 사실은 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수학식은 이 f of x and y라는 저 멀티베리에이트 펑션의 헤이시안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말뜻이 지금 요 말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란 말을 아직 안 배웠는데요. 자, 다음 수업에 아마 나오게 될 텐데, 그런 조건을 만족한 상태면 일단 극값이 존재해요. 극대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극소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제가 위에 그린 것 같은 극대값을 가지는 경우라면 각각의 2차 미분한 것이 0보다 작아야 한다. 예. 그러면 극대값이고,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면 극소값이다. 자, 요런 이제 결론이 나와 있네요. 자, 나중에 왜 이런 결론이 성립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자, 반면에 지금 이번에는 새들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하고 조건은 똑같아요. 편미분함, 멀티베리에이트 펑션인데, 어느 한 x sub 0, y sub 0라는 이 포인트에서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한 식에다가 그 x sub 0, y sub 0를 넣었을 때 다 0이 된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자, 두 번째 조건. 아까 제가 앞선 페이지에서 그렸던 박스 쳤던 그 수학식에서 지금 작다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자, 이 두 번째 박스가 나타내는 말 뜻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헤이시안 매트릭스, 즉 f of x라고 하는 저 f of x, y라고 하는 저 멀티베리에이트 펑션의 헤이시안 매트릭스가 네게티브 데피닛 함수다. 정치 함수라고 이제 부를 텐데, 그러면은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는 새들 포인트가 존재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새들 포인트와 극대값, 극소값은 어떻게 다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이 극대값, 극소값, 요때가 이제 맥시멈 포인트가 존재하는 경우고요. 여기가 제일 꼭대기가 극대값이 되겠네요. 여기는 제일 낮은 여기가 미니멈 포인트가 되겠죠. 미니멈 포인트. 얘는 맥시멈 포인트.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때는
가만히 좀 따져보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만약에 y다. 자, 이 세로축이 f of x and y라는 수학식이다.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x의 축이 변하는 이쪽에서 우리가 쳐다본다면 사실은 우리 눈에는 요런 곡선, 극대값을 가지는 곡선이 하나 있는 거고요. y축에서 쳐다봐도 이게, 자, 입체적으로 좀 그리기가 좀 그런데요. 자, 요렇게 나타난 y축에서 쳐다봐도 극대값을 가지는 어느 극값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럴 때는 이제 맥시멈이고요. 자, 요 때는 이제 미니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대고요. 자, 그런데 이 이제 인트레스팅한 것은 이 새들 포인트예요. 여기가 x고 y고 여기가 아까 f of x, y라고 한다면 x로 지금 이 경우는요. x축의 측면으로 보면 어떤 곡선이 존재하느냐. 자, 예를 들어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 요렇게 미니멈을 가지는 포인트가 존재하고요. 자, y측에서 쳐다보면 맥시멈을 가지는 포인트가 존재해요. 그래서 1차 미분, x로 한번 미분하고 y로 한번 미분한 건 다 0입니다. 즉 f of x, y를 이걸 x로 미분해도 0이고 f of x, y를 y로 미분해도 0인 포인트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극대나 극소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미분에 관련된 식, 즉 헤이시안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냐 네거티브 데피닛 매트릭스냐에 따라서 위에 있는 두 경우는 헤이시안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데피닛한 매트릭스예요. 반면에 이 밑에 있는 경우는 새들 포인트는 헤이시안 매트릭스가 네거티브 데피닛한 매트릭스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극대값이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느냐. 자, 밑에 있는 이 새들 포인트는 극대값,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극대값이 존재하냐, 극소값이 존재하냐, 혹은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때 헤이시안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데피닛이냐 네거티브 데피닛이냐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그림을 그려서 보기가 힘들 때 수학적으로 매트릭스의 성질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결론적인 어떤 그 결론만 우리가 일단 살펴봤는데요. 자, 그 결론을 이용하셔서 f of x and y가 이런 수학식을 가질 때 0,0이라는 점에서 극소값을 가지는지 극대값을 가지는지 아니면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극소값을 가진다는 것을 한번 보여봐라, 증명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보신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추적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증명 과정을 통해서 극소값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라그랑지 펑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극대값, 극소값 그런 걸 찾고 싶은데, 즉 최적점을 찾고 싶다는 거죠. 옵티멀 포인트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한된 조건이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 그런 옵티멀 포인트를 어떻게 찾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식이 하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멀티베리에이트 펑션이네. x, y, z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요, 극대값 혹은 극소값을 만족하려 그러면 그냥 이제 뭐 앞에서 봤던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요 제약 조건이 있어요. 즉 x, y, z로 구성된 g라는 수학식이 어떤 c라는 상수를 따른다. 이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거기에서의 극대 극소를 찾고 싶다는 거죠. 이 f의 극대 극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극대값을 찾는다. 그러면 f of x, y, z란 수학식을 우리가 맥시마이즈 시키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미니마이즈로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subject to, 자,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쓰면 subject to의 약자인데요.
무엇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g sub x, y, z가 0이라는 수학식을 만족시키는 그 조건 하에서 f라는 함수를 최대화시키는 x, y, z는 다 각각이 뭐냐? 자, 이 질문에 답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답을 찾으려면 어떠해야 하느냐? 지금 여기 왼쪽 박스에 constraint라고 제가 적어놓은 저 수학식에서 여기 지금 이퀘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요것을 g sub x, y, z 여기 c네요. 죄송합니다. 빼기 c가 0이라는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이 수학식을 0과 같다라는 이것을 통째로 여기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저 목적 함수라 부르는 f라는 함수를 여기다 갖다 놓고 마이너스 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앞에다 곱해서 이제 더했네요. 그렇게 만든 수학식을 또 이게 x, y, z에 관한 수학식이니까 q라고 부르자. 그때 이 극값이 존재하려면 q를 x로 미분해도 0이고 y로 미분해도 z로 미분해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람다라고 하는 값으로 미분해도 모두 0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x, y, z 그 값이 어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 q라는 수학식을 라그랑지 펑션이라 부르고요. 이 람다를 자, 그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최저값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제한 조건이 있다. 자, 이런 수학식이 있네요. 그런데 내가 요 수학식 f of x, y라고 하는 x 플러스 2y라고 나타낸 이 수학식을 최대화시키고 싶다. 자, 극대값이 무엇인 찾고 싶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극대값을 만드는 x값도 찾아야 되고 y값 찾아야 되고 그랬을 때 극대값이 뭐냐. 자, 지금 이 문제는 루트 5가 극대값이라는 걸 보여라. 뭐 이런 문제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우리가 지금 맥시마이즈 시키고 싶어요. 무엇을? x 플러스 2y를. 그런데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는 수학식이 있는 거죠. 어떤 수학식? x 2승 플러스 y의 2승은 1이라고 하는 이 수학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x하고 y는 다 뭐냐? 이게 지금 우리가 풀고 싶은 거고 그러한 x, y를 사용했을 때 x 플러스 2y는 도대체 값이 뭐냐? 자, 요 질문을 이제 풀어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의해서 자, 내가 최대화시키고 싶은 식 적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람다 붙이고 자, 밑에 constraint, 제약 조건에 붙은 식을 무엇은 0과 같다라고 하는 수학식으로 만들어버려. 자, 1을 왼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q라고 두고 자, 무슨 일을 하느냐. 요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람다에 대해서도 미분 한 번 더 하라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식을 다 만족하는 x, y, 람다 세 가지 값을 찾는 거예요. x도 찾아야 되고 y도 찾아야 되고 람다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보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x는 뭡니까 지금 이게 2 람다분의 1이네요. 자, 두 번째는요. y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람다분의 1이라는 게 y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와 y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 x가 2 람다분의 1이고 y가 람다분의 1이라는 것에서부터 지금 제일 마지막에 x 2승 플러스 y 2승은 1이다. 이 수학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2 람다분의 1의 2승 더하기 람다분의 1의 2승 빼기 1은 0이다. 즉 이 수학식은요. 람다라는 미지수가 하나고 이퀘이션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람다는 뭐다 라고 나오겠죠. 람다는 무엇이다. 근데 이 문제를 풀어보면 람다가 두 가지예요. 람다는요. 루트 5 나누기 2라는 값도 되고 또 마이너스 루트 5 나누기 2도 되나 보네요. 요 수학식 풀어놓은 거 보니까. 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람다를 이 안에
이제 요 위에 있는 x가 얼마고 y가 얼마다라는 이 수학식이 있으니까 람다를 요거를 집어넣었을 때 xy 한 쌍이 나오고 요 값을 집어넣으면 또 xy 한 쌍이 나오겠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값은요.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되겠네. x하고 y는 어떤 쌍이 가능하냐? 람다에다 2분의 루트 5를 집어넣으면요. 예, 루트 5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y는요. 루트 5분의 2네요. 자, 요게 가능하고 또 다른 값은 x는 y는 어떤 게 가능하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나누기 루트 5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2 나누기 루트 5도 지금 가능한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요 두 값을 각각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앞에 있는 요 값을 이제 요 값을 요 안에 집어넣고 요 값을 요 안에 집어넣으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솔루션 앞에 거 넣으면 플러스 5가 되고 뒤에 거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다. 그래서 극대값은 루트 5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군요. 자, 그래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덕분에 우리가 아주 쉽게 제약 조건이 있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최적화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ean value theorem, 즉 평균값 정리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f of x가 구간 a, b에서 정의가 되고 a와 b라는 곳 이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할 경우 지금 보세요. 여기가 이제 x축인데요. 여기를 a라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자, 여기 f of x예요. 예. 자, 그럼 어떤 곡선이 하나 있다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다고 할까요? 자, 그랬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b-a 요 사이 간격분의 f of b-f of b f of a 즉 이 얘기는 여기가 올라갔을 때 여기가 f of a고 여기가 올라갔을 때 여기가 f of b인데 요 변화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 기울기와 동일한 f라는 함수를 미분했을 때 미분했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라는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하고 똑같은 곳이 반드시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 최소한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가 여기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 이 점 여기가 C라는 곳이 최소 또 다른 그림을 그려놨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f of b 빼기 f of a 나누기 b 마이너스 a 이것은 요 기울기죠. 지금 첫 번째 보이는. 근데 이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곳.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말도 맞네요. 지금은 이 곡선에 생긴 모양이 이래서 지금 두 개가 존재하니까 C라는 곳도 있고 또 C'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점이 존재하니까 최소한 하나는 존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이론이 바로 mean value theorem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mean value theorem은 나중에 다른 어떤 최적화의 어떤 논의를 할 때 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정의만 알고 넘어갑시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라는 기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테일러 시리즈, 즉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일러 급수란 얘기는 무한번 미분 가능한 모든 함수가 어떤 함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항식의 무한계의 합, 다항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x, x의 2승, x의 3승 이런 걸로 구성된 식. 이것을 좀 더 이제 유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다항식은 좀 이걸 바꾸어서
펜을 좀 고르면요. 어떤 상수 더하기 또 다른 상수 곱하기 x 빼기 뭐 어떤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어떤 또 다른 상수 x 빼기 a의 2승 더하기 또 다른 상수 곱하기 x 빼기 a의 3승 더하기 다다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다항식인데 이런 다항식의 무한계합, 이 끝없이 가는 infinite sum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수학자들이 찾은 거죠. 곧 이 얘기는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정도까지만 우리가 사용해도 뭐 충분하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면 무한번 미분 가능한 f of x라는 식이 있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 아래와 같이 급수로 전개가 가능하다 해놓고 아주 복잡한 식이 나왔어요. 자, 사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니 f of x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겼다. 뭐 sin x 뭐 3x에다가 더하기 로그 5x가 있고 거기다가 빼기 뭐 e to the 뭐 sin 그 다음에 코사인 x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겼다면 이 값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아주 힘들단 말이죠.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런 겁니다. f of x를 C0 더하기 C1 x 마이너스 a 더하기 C2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2승 더하기 C3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3승 더하기 다다다 계속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없을까? 만약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c도 상수고 a도 상수고 그냥 x의 1승, 2승, 3승 이런 거 계산하는 거니까 훨씬 더 편리하겠죠. 자, 그럼 결론은 여기서 일단 C0, C1 이런 값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A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번 따져봅시다. 이걸 이제 어떻게 찾느냐. 자, 이걸 가지고 먼저 첫 번째 F'X를 한번 계산해 보죠. 자, 그럼 상수는 계산하면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C1 곱하기 X-A니까 미분하면 C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하면은 2 곱하기 C2의 X-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은 3 곱하기 C3의 X-A의 2승이 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 식으로부터 F'에다가 지금 X-A라고 했겠으니까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왼쪽 식에다 X 대신에 A 집어넣으면 첫 번째 C1은 남아있지만 나머지는 X 빼기 A이기 때문에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다 0 되겠죠.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C1은 다시 순서만 바꿨으면 F'에다가 A 집어넣은 거구나. 자, 첫 번째 결론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또 한번 봅시다. F'을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게 F'이니까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죠? C1 상수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0. 그 다음 컴포넌트를 또 미분하니까 X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이것은 2 곱하기 C2만 남을 거고요. 더하기 그 다음 거 곱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C3 곱하기 X-A의 A로 끝나네요. 더하기 다다다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X-A란 텀이 들어있는 것은 다 0 될 거고 이것은 2 곱하기 C2가 되죠. 자, 그럼 요게 이렇게 됐듯이 자, 요것은 즉 C2는 뭐라고요? F'에다가 A 집어넣고 2로 나눈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3번 또 해보죠. 자, C2도 구한 거예요. 3번 트리플 프라임으로 해봅시다. 3번을 미분했다. 그럼 이거 미분하면 이것은 3 곱하기 2 곱하기 C3만 남고 더하기 사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요 뒤에 있는 걸 제가 안 보이지만 이거는 뒤에 보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C4의
x 마이너스 a 더하기 다다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이 얘기는 f 트리플 프라임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다 0되고 3 곱하기 2 곱하기 c3가 됩니다. 즉 결론 c3는 f 트리플 프라임에다가 3 곱하기 2로 나눈 거예요. 트리플 프라임 a 이거 적어야 되죠. 3 곱하기 2로 나눴다는 얘기가 3 팩토리얼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3 팩토리얼을 나눴다는 얘기고 2는 2 팩토리얼을 나눴다는 얘기고 여기는 사실은 밑에 1 팩토리얼이 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색깔을 바꿔서 한번 적어 볼게요. 초록색으로 한번 적어 보면 자, f of x가 c0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c0가 뭐라 그랬어요? 아, c0는 제가 안 구했네요. 자, 여기서 그럼 바로 한번 빨간색으로 0번째 단계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1, 2, 3 하기 전에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0번째 스텝으로 그냥 f of a를 넣으면 x-a가 있는 건 다 0되고 이건 c0가 되겠네요. 자, 그 얘기는 c0는 fa다 라는 결론을 얻네요. 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지금 이 물결 무늬로 쳐놓은 것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초록색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f of x는 이렇고요. 그 다음 c0가 궁금했는데 c0가 뭐라 그랬냐면 fa래. 그러니까 fa를 적은 겁니다. 더하기 c1이 궁금해요. c1이 뭐라 그랬냐면 f'a래. 그럼 f'a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x-a 적었어요. 더하기 c2가 궁금해. c2가 궁금한데 c2가 뭐라 그랬냐면 f 더블 프라임 of a에다가 나누기 2 팩토리얼 한 거니까 이렇게 적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요거 적었으니까 여기 적었어요. 더하기 C3가 궁금한데 C3는 이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원래는 f of x는 fa 더하기 f 프라임 a에다가 x-a 한 거 더하기 사실 여기에 1 팩토리얼이 숨어 있는 거죠. 여기 1승이 있는 거고요. f 더블 프라임에다 a 넣고 그 다음엔 2 팩토리얼 넣고 x-a에 2승을 쓰고 더하기 f 트리플 프라임 a에다가 3 팩토리얼 나누고 x-a에 3승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작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근사치로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냥 뒤에 잘라버리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요 두 개만 가지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지 않냐. 요렇게 근사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요까지만 해서 근사시키면 자, approximation을 하면 the first order Taylor's approximation. 자,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다음 함수를 x는 1에서 2차 다항식으로 근사시키고자 한다. 지금 이 얘기가 아까 제가 적었던 a라는 값으로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x가 이 a라는 값이 x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f of x와 우리의 근사식이 비슷해지게 되는데 일단 아무 값이나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전기를 사용하여 근사시켜라. 만약에 이런 수학식이다.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이 수학식을 내가 그냥 폴리노미알이라고 하는 즉 다항식으로 한번 표현하고 싶다. 그럼 1차 미분하고 2차 미분 이런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러니까 2차 다항식으로 근사하자 그랬으니까 자, 원래는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원래는 f of x를 fa 더하기 f 프라임 a 1 팩토리얼 x-a 더하기 f 더블 프라임에다 a 넣고 2 팩토리얼 곱하기 x-a의 2승 더하기
닷닷닷인데 뒤에를 이게 무시해버리면 이게 비슷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A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었다 쳐봅시다. 그럼 이렇게 계산되고, 지금 F1은 쉬우니까 로그 1이 되니까 0 되고, 그냥 집어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런 식으로 근사된다. 요 얘기나 요게 궁금하면 이거 계산하면 비슷하게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이상입니다. 그 다음 요것도 이제 테일러 근사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할 수 있겠죠.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테일러 시리즈까지를 끝으로 해서, 자,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우리가 디리버티브, 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을 잘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수업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